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차, 5주차입니다. 5주차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죠? 우리, 천문학과 우주의 여행 과목은, 자, 이렇게 강의 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중간 시험이 있죠. 중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8주차에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평상시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5주차인데요. 자, 5주차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주에 충돌에 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주에 우리 그 선운동량과 충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할 내용은 자, 여기죠. 9장 3절인데요. 9장 3절 내용을 볼 텐데, 자, 우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뉴턴은 이제 역학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뉴턴의 역학법칙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입니다. 자, 이때 제2법칙은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유명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F는 ma라는 수식인데요. 자, 이 F는 ma라는 형태를 힘에 관한 방정식인데요.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원동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동량은, 이렇게 주어진 변환관계가 있어서, F는 MA와 같은 제2법칙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과정은 뭐 어떻든 이 결과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F는 MA라는 표현은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자, F는 이 선운동량의 자, 선운동량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선운동량의 이 시간 미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 선운동량인데 이거는 움직이는 물체를 정의하는 방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로서 나타낸다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란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운동량인데 그래서 이 선운동량을 우여둔둥 시간 미분으로 표현해 주면 이것이 F는 MA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9장 3절인데요. 자, 이 9장 3절을 보면 자, 어떤 건가 봅시다. 우리가 9장 2절에서는요. 9장 2절에서는요. 고립계에서 운동량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립계란,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가? 운동량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상황이 외부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즉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랬을 때는 그 운동량이 있어서 정의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존재하는데 어떤 변화량이 있는데 이것이 0이 아니고 어떤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다. 자, 이걸 하나 또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충격량이 있는데 자, 충격량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자동차 더미 이 충돌 실험이 있죠.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받아들이게 되는 충격의 정도가 얼마냐는 것이죠. 그것을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재미난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즉 이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자, 뭐 용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이 봉우리 부분을 바늘 쪽에서 이 양쪽에 옮겨 놓으면 같은 면적의 직사각형 면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뭐 편리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이걸 알아두자. 무엇이냐?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 이것은 충격량으로 정의한다. 자, 이것은 이렇게 비단 우리 일상에서 교통사고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 우주에서도 일어난다 그랬죠? 자, 우주의 경우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원시에 이런 지구도 이런 충돌에서 지구와 달도 형성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은 이 우주에서도 같은 이 문제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주에서도 항상 이런 충돌은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문제를 우리가 이 우주로 확대해서 다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충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기초만 좀 해볼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1차원 충돌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2차원 충돌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원 충돌인데요. 자, 이렇게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전하를 띈 물체는 정기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튕겨나가는 이런 형태의 충돌도 충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간단한 이런 직접적인 충돌과 관련된 것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충돌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비탄성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부딪혔는데 서로 튕기지 않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요. 이 비탄성 충돌을 이제 해석하는 식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각각의 운동량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질량이 붙어서 가니까 전체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탄성 충돌의 경우가 있는데요. 탄성 충돌은
말 그대로 두 개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서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두 개의 운동량이 각각 있다가 다시 부딪힌 다음에 각각의 운동량의 형태로 또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운동 에너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보존을 고려해서 보존 법칙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부딪혔지만 이것을 운동량으로도 쓸 수 있고 에너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보존 법칙을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해 둘 한 가지씩을 소개하겠어요. 무엇이 있냐면, 자,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모든 운동하는 물체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도 운동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모든 행성들이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에너지가 관여가 되는데, 자, 에너지에 관한, 운동 에너지에 관한 표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기호를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문자를 K라는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식을 써보면요. 수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그리고 mv 제곱이라고 씁니다. mv 됐죠? 여기 첨자 만드는 기호가 교수님이 잠깐 헷갈렸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고요. 자, 운동 에너지식 이런 형태다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물체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형태, A에서는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고, B 그림에서는 충돌 후에 각각의 물체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것이죠. 같다는 것이고 보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의 상태와 나중의 상태의 양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먼저 1차원 충돌에서 두 가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탄성 충돌, 하나는 비탄성 충돌이었어요. 자, 여기 완전이란 말은 비탄성만 고려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탄성 충돌. 이것도 역시 말은 없지만 완전 탄성 충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혀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체가 처음에는 각각 떨어졌지만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히면서 같이 움직이죠. 이 경우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체가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니까. 자, 이것은 실제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제 문제로 주어져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차원 충돌을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자, 2차원 충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원 충돌인데요. 2차원 충돌은 1차원 충돌이
말 그대로 하나의 좌표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자 2차원 충돌은 두 개의 축을 필요로 합니다. 즉 x축과 y축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축으로 만들 수 있는 면은 평면이겠죠. 그래서 평면에서의 운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여기에 이제 당구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2차원 충돌은 자 2차원 충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정확히 일직선의 충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비껴 맞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체가 이렇게 각각 각도를 서로 달리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X축과 Y축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 충돌은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X축은 코사인으로 나타냈고요. Y축은 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두 개의 성분인 것이죠.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X에 관한 성분만을 다 모아서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성분만을 다 모아서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코사인으로 묶여지는 것이 Y 성분으로, X 성분으로 다 묶어서 나타낸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사인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Y 성분끼리 다 모아서 표현한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X 성분과 달리 Y 성분은 지금 공의 움직임이 자, 하나는 위 방향이고 하나는 아래 방향이므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상황인데요. 충돌 전에는 Y 성분이 없습니다. X 성분만 있기 때문에 Y 성분에 관해서는 0으로 표현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벡터는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두 개의 성분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성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흔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자동차 충돌에서 예제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체가 두 개의 자동차라고 하고 부딪히고 나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비탄성 충돌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문제로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이 6절에 있는데요. 질량 중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게 중심하고 비슷한데요. 자,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임의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렌치인데요. 자, 그러면 이 렌치의 무게 중심은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매달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의 연장선상에 만나는 두 점이 있습니다. 같은 지점이죠.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찾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자, 질량중심은 아직 우리 기초적으로 할 때는 뭐 같은 의미로 봐도 무관합니다. 이 위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의 위치를 먼저 표현을 하고요. 질량과 위치로 표현하고요. 이것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 두 개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여기 CM이라고 적은 것은요. 여기 센터 오브 매스라고 써 있는 이 약자를 모아서 쓴 겁니다. CM은 질량 중심의 의미고요. 자, 세 개의 축을 고려한다면 X축과
y축과 z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r이라는 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전체 합이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전체량을 시그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m은 총 전체 질량을 다 더해준 질량을 대표 기호로 라지 m이라고 쓴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자,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자,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고 이것을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 적분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란 이 모든 질량을 다 더해준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질량을 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물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X, Y, Z 성분을 다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 단위 벡터가 있는데요. 이 단위 벡터는 이 각각의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각각의 방향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의 표현은 I 벡터라고 쓰고요. Y방향으로의 표현은 J 벡터라고 쓰고요. Z방향으로의 표현은 K 벡터라고 써서 이 각각의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세 개의 좌표축을 고려했을 때, 자, 물론 이제 이 공간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이 각각 x, y, z 좌표의 이 r 벡터의 위치를 이 세 개의 성분을 조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개의 좌표를 고려해서 전체 질량 중심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절을 좀 가볼게요. 그 다음 절로 가보면 자, 다입자계라는 게 있습니다. 다입자계 너무 어렵습니까? 자, 입자들이 뭉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다입자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다입자계는 무엇이냐? 곧 어떤 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물체를 다입자계라고 표현했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들이 모여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기술할 때 항상 질량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표현을 좀 가볼게요. 자, 속도도 질량 중심으로 썼고요. 가속도도 질량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쓸 것이냐? 자, 이렇게 뉴턴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뉴턴 법칙도 다입자계라고 한다면 질량 중심으로 해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력의 힘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다 제외하면 이거는 전체 합이라는 의미죠. 힘을 다 총합했다. 합해서 실질적인 힘. 이 알짜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힘이라는 의미고 다르게는 뭐 토탈 힘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F는 MA. 나머지 뭐 액세서리를 다 제외하면 F는 MA죠. 자, 역시 모든 물체의 기술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델타 P는 I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 운동량 정리였어요. 자, 역시 물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에는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과정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켓의 추진에 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로켓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우주를 나가기 위한 아주 그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우리
지구를 우리가 이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로켓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 로켓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1차 실시간이 되었군요. 그래서 이 로켓 문제를 다루는 것은 2차 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